강릉 지역에 이른 새벽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집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영동 지역에 26일까지 최고 400mm에 달하는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7번 국도가 한때 통제됐고 삼척에서는 학교가 침수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상황을 집중 보도합니다. 태풍과 지진 그리고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해 복구비는 충분하지 못해 매번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풍수해 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릉고등학교 야구부가 최근 3년 연속 전국대회 결승에 오르면서 고교야구의 변방으로 불렸던 강원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릉에서는 출근길,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택 일부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26일까지 영동 지역에 최고 4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전망이어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하수관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그대로 역류한 겁니다. 도로나 골목길 할 것 없이 물바다로 변해 시민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24일 이른 새벽부터 내린 비로 인해 강릉 지역 출근길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강릉시 포남동 경포고등학교 일대는 경사면에서 토사까지 유출돼 침수 피해를 키웠습니다. 아까 전부 다 비상사태죠. 주민들은 비가 자니까 아까 요 정도 찼는데 한 1시간만 더 왔으면은 또 침수됐습니다. 전부 다. 이곳은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입니다. 장대같이 쏟아지던 빗줄기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포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의 공영주차장은 물론 주차장 입구까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강릉 지역 저지대인 포남동 일대도 침수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 강릉시 초당동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이날 하루 동안 강릉 지역에서만 비 피해 2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에 주택 4곳이 침수됐고 차량도 3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강릉시 옥계면에서는 불어난 물로 인해 주민 1명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설악산 국립공원은 23일 저녁부터 모든 등산로를 통제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비가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고 최고 4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26일까지 장시간 비가 이어지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강원기상청은 해안가 저지대나 방파제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릉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토사 유실로 강릉에서 동해를 잇는 7번 국도 통행이 한때 통제됐고 삼척에서는 학교가 물에 잠기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어서 김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을 잇는 7번 국도. 아침부터 퍼부은 비에 도로로 흙이 쏟아져 나오며 한때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내린 비가 워낙 많다 보니 도로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비가 잦아들자 살수차가 연시 물을 뿌리며 도로를 뒤덮은 진흙더미를 씻어냅니다. 강우와 함께 토사 그리고 부유물들이 유입되면서 배수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그 유입구가 막히면서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시를 일방향은 양방향 개통을 시켰고 지금 물 청소까지 병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진 24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과 호우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강릉시 성산면의 남대천 일대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비로 이곳에 물은 잔뜩 불어난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와 사람이 다니던 도로도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삼척에서는 삼척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주차장과 운동장 등이 빗물에 잠겨 학생과 교사, 교직원 300여 명이 학교 건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원주에서는 밤사이 내린 비로 마을을 잇는 다리가 물에 잠기며 관광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 집안이 약해진 상황. 주말까지 비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강릉과 속초, 고성 등 산불 피해 지역은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여름 도심 곳곳에서 벌레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벌레와 매미나방, 노래기 등의 벌레들이 도심에 때로 출몰한 건데요. 이상기온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벌레 개체수가 늘고 있어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정자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벌레가 가득합니다. 흙바닥에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대벌레 떼입니다. 좀 힘들었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다 보면요. 옷에도 달라붙고 또. 벽면에 노란 알집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매미나방이 도심의 아파트와 공공시설 등에 낳은 알집인데 한눈에 봐도 혐오감을 줍니다. 지난달 매미나방이 발생한 면적은 6,182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냄새가 고약해 벌레의 스컹크로 불리는 노래기도 경기도와 충청도, 부산 등 도심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때 아닌 도심을 뒤덮은 벌레들, 단순한 시각적 불쾌감뿐 아니라 상권에도 실제 영향을 미칩니다. 빵집이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 막 놀래고 그런 영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죠. 벌레들이 전국 곳곳에 도심을 뒤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온의 영향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기온으로 유충의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올해부터 비가 자주 내리면서 벌레가 살기 좋은 습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장마 기간에도 비가 집중호우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간간히 내려요. 간간히.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습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습도를 장기간 유지해 주니까. 또 지나친 방제 작업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전략적인 방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알집을 제거한다, 뭐 성충을 포집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만족스러운 방제 결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방제 전략이나 이런 방법도 해충의 어떤 습성이나 생태 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방제 전략을. 대벌레와 노래기 떼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매미나방의 경우 몸에 닿으면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유충의 부화 속도가 빨라져 작년보다 벌레는 2.6배 늘어나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태풍과 지진 그리고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원비만으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풍수해 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미탁. 당시 전국적으로 7천여 곳이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풍과 폭우로 강원과 경북 지역 주택 1,500여 세대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도 2,5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11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9천억 원의 피해 복구비를 투입했지만 피해민들을 지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는 1,300만 원, 반판은 650만 원, 침수된 피해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비를 내서라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 누가 갚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갚든지 우리가 현재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자연재해 복구의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풍수해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최대 92%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 피해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짜리 주택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은 연간 3만 원 정도의 보험금만 내고 집이 완파되면 7,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잦아지는 요즘 풍수해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뭐 이를테면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라든지 허리케인 이런 게 워낙 다빈도로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의식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가입을 할 요인이 굉장히 큰. 가입 대상도 주택과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상가와 공장시설, 집기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단독주택의 20%, 시설하우스는 8% 정도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국민의 65%가 풍수해보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풍수해보험의 일석이조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정부는 막대한 재난복구비 투입을 줄일 수 있고 피해민은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1,000억이 났다. 그러면 그거를 복구를 하려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복구 비용을 보면 3배에서 4배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다 복구 비용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보험료를 내주고 대신 일반 국민들이 그걸 갖다 들으면은 정부로도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어떤 그런 풍수의 손해를 갖다 봤을 때 상당한 도움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고교 야구의 변방으로 불렸던 강원도. 이런 상황에서 강릉고등학교 야구부가 지난해부터 연속으로 3번이나 전국대회 결승에 오르면서 일약 야구 명문고로 도약했습니다. 지도자와 선수들의 노력 못지않게 지역사회와 동문들의 지원이 잇따르며 성과를 낸 건데요.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화제의 주인공, 강릉고 야구부를 만나봤습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풀카운트. 삼진다. 을 잡는 힘 있는 승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5개, 6개를 던지면서 승부를 하거든요. 우승 3번이라는 걸 다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초구입니다. 초구 오른쪽 적시타. 이 타구는 펜트까지 3루까지 싹쓸이 3루타. 우승에 목말라가 있기 때문에 꼴찌의 반란, 야구 불모지에서 이룬 기적. 모두 강릉고 앞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고등학교 3학년 투수 김진웅입니다. 인터뷰 요청 많이 오고 방송국에서 막 찾아오고 그래서 좀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고등학교 3학년 전민준입니다. 그때 그냥 되게 처음 받는 상이어서 되게 저에게는 되게 뜻깊은 상이었고 1975년 창간, 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강릉고 야구부. 2007년 청룡기 대회에서 반짝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10년 넘게 전국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강릉고가 전국 고교 야구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건 고교 야구계의 명장이라 불리는 최재호 감독을 영입하면서부터입니다. 서울 배재구와 신일고 감독을 지내며 전국대회에서 8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최 감독은 2016년부터 강릉에 내려와 야구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선수층이 일단 얕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많이 좀 정리를 하게 돼서 지금은 거의 훈련할 수 있는 데는 전국에서 최강으로 잘 돼 있지 않았나. 최 감독은 기본기와 조직력 그리고 바른 생활을 자신의 야구 철학이라 설명합니다. 다른 팀보다 1시간 더 연습해 기본기를 익히고 학생 선수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끈끈한 팀워크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해 청룡기와 봉황대기 결승에서 아쉽게 창단 첫 우승을 놓친 강릉고. 올해 첫 전국대회인 황금사자기 대회에 임한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전문가와 참가팀들도 강릉고를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승을 바로 눈앞에 둔 9회 말, 한 수 아래로 여겨지던 경남 김해고에 믿기지 않는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진짜 우승할 수 있었는데 되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 되게 역전되어가지고. 이것도 항상 이 준우승 팀으로 이름이 남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좀 자존심도 좀 상하고. 고교 야구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강원도에서 3연속 전국대회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결과와 함께 눈에 띄는 유망주를 발굴했다는 점은 큰 성과로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강릉고를 졸업한 홍종표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에, 신학진 선수는 롯데 자이언트에 각각 입단했습니다. 올해 전국 최고 왼손 투수로 평가받는 3학년 김진욱 선수는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 1순위로 거론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선수층이 얇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실제 강릉고 등록 선수 32명 중 강원도 출신은 6명이 전부입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매년 어떻게 선발하고 육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뭐 서울 경기권에 있는 좋은 선수층에 있는 팀보다 어떤 끝에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걸 조금 보완해서 감독인 저부터 조금 머리를 좀 다시 써야. 강릉고의 목표는 강원도 고교야구 역사상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 당장 8월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리는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가 시험대입니다. 당연히 뭐 맨날 이 2등팀, 뭐 준우승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거를 빨리 떼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 다시 또 해가지고 대통령 진짜 우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야구 변방에서 피어난 고교야구 최강자의 꿈은 이곳에서 현실로 이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야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강원도의 힘을 전국에 떨치고 있는 강릉고. 강릉고를 응원합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장신상 횡성군수의 취임 100일을 맞아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횡성군은 24일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민선 7기 취임 100일, 횡성의 내일을 꿈꾸다를 주제로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고 각 실과별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체돼 있던 횡성군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좀 더 활동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안 사업들이 밀려 있었는데 한 가지 매듭을 풀어가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군은 올 하반기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및 주변 지역 종합개발, 임대아파트 단지 조성을 통한 청년 정착 기반 마련, 관광 명품화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7개 현안을 역점 시책으로 정하고 추진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23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 강령, 공익신고자 보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청은 구성원의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청렴 교육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종일 굵은 빗줄기가 떨어진 가운데 영서 지역의 경우 금요일 오후 들어서는 빗줄기가 점차 잦아들겠지만 영동 지역은 주말까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27도를 밑돌며 선선하겠고 동해안으로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하늘빛은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서 지역 다음 주까지 비 예보가 있고 영동 지역 역시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